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점은 과연 언제쯤,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향후 4분기 증시 전망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아침에 반등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밀리고 또 적게 밀린 게 아니라 굉장히 낙폭도 깊게 나오고 있어서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하락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이 아침에는 좀 견조하다가, 또 이제 약세권으로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뚜렷하게 추가로 지금 부각되는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매도하고 보다는 심리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한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제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협상이 좀 난항 중에 있죠. 공화당 쪽에서는 표결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쪽에 또 이제 민주당 보고 이제 공화당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예산 조정안을 발동을 시켜서 통과시켜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내는 뭐냐면은, 공화당 쪽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도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안 추가적으로 지금 3조 5천 걸려 있는 거, 이것도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한 회계연도에 지금 예산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의 전략은 지금 그것을 민주당이 부채한도 협상에다 써버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산안과 관련된 협상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략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1차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된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이 풀려나갈지에 대해서 관망하는 형태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력난이죠. 11월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또 이제 재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이제 심각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전력난 부분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전력난을 이제 호주산 석탄을 규제했기 때문에 전력난이 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지금 해외 수입산 연료탄 의존도가 지금 4%가 안 돼요. 보니까 3.6%네요. 지금 나와 있는 통계로는. 사실 호주산을 수입을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중국 중앙 정부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 정부에 여러 가지 이제 빨리빨리 전력 수요를 줄여라, 이렇게 공문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난방 수요, 냉방 수요가 여름에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2021년도에 냉방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가장 최고 피크점이었던 2020년도에 12월 달 전력 수요만큼이나 쫓아왔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전력을 공급을 차단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생기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연료탄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연료탄 자체를 생산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료탄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력난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잠깐 연료탄 가격을 보시면은요, 그림을 보시면은 연료탄 수요 공급하고 짙은 파란색이 연료탄 가격 상승률입니다. 근래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전력난 부분과 관련한 것을 이제 선반영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될 걸로 보이고요. 그거 이제 원자재의 가격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테이퍼링 이슈는 요즘에는 이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쏙 들어가 버렸는데,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반영이 좀 된 것 같고, 12월 달에 점도표 나오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관건이 아마 될 텐데,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악재 같은 것들이 1차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제 우리 시장이나 반영은 지금 이제 되는 피크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 상당히 좀 불안하시긴 하겠지만은 코스피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한 2,900선 정도 많이 빠지면 2,900선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마 요 근방에서 이제 바닥 잡기가 이제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근방에서 이제 바닥 잡 브레이크가 좀 걸린 이후에 당분간은 관망세를 동반한 횡보 장세. 관망세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런 것을 관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횡보 장세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후에는 좀 우리 시장도 아래꼬에 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 연료탄 가격이 오르는 것이 호주와의 관계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면은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 기조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뭐 어제 이제 호주산 석탄을 다시 하역 작업도 했고 그 석탄을 지금 공급을 좀 늘리는 단기적인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단기 피크는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11월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살짝 좀 안정화되는 듯 싶다가 11월 이후에 이제 그 난방 또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전력난과 관련된 부분이 재부각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쩌면은 지금의 연료탄 가격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할지라도 상승폭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살짝 고점을 좀 찍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악재만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상승의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상승 모멘텀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런 난항 속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반전의 효과가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어떤 또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이제 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잠정적인 이제 호재가 될 걸로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실적 관련인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도 있으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질 텐데 우리나라 국내 이제 그림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국내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까만 게 내년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고요. 2022년도. 빨간 게 이제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때 보시면 둘 다 근래에 살짝 그 횡보를 하고 있다가 요 근래에 10월 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국내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이제 탄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일단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반등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호재거리로 봐야 되겠고 또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좀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이 좀 완화되는 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 11배 밑으로 빠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빠졌기 때문에 지금 11배 밑으로 빠졌고 PR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가격 부담이 없다는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좀 불러올 수 있고 백신 보급률이 어찌 됐든지 간에 속도는 어찌 됐든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순간에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이제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은 잠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밸류 부담 완화 플러스 알파로 다시 경기 정상화, 백신 보급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해서 또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4분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이 시기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일단 그 우리나라 만기일 이제 다음 주인데 만기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호전 양상을 볼 걸로 여전히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미국 부채 한도 부분을 뭐 디데이를 그 옐런 재무장관이 뭐 10월 18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협상이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미국의 디폴트라는 것은 사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의회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당한 그 실책으로 지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거든요. 그 의회에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이제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의 그런 위상 같은 것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어쨌든 협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이제 만기일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호전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4분기 때에는 이제 실적 장세 지금 접어들고 있고 또 대선 장세가 아직 안 열리고 있는데 대선 장세도 이제 아마 이제 맞물리면서 연말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수 관련주의 흐름은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오다가 뭐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지수보다는 4분기 때는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 가질 만한 섹터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예, 뭐 이제 4분기 때 DDR5도 이제 출시가 되고 또 비메모리 또 투자도 되고 랜드 투자를 또 삼성전자가 재개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러면 투자 모멘텀 관련주들 있고요. 또 대선 모멘텀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원전이라든가 뭐 건자재 이런 쪽도 있을 겁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니까 뭐 리오프닝주,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예, 그런 쪽도 상당히 좀 유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정리해 주세요. 픽픽처는요. 저는 지금 빠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 너무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3,000선 밑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는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된다 보기 때문에 큰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기회를 찾는 그런 이제 작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